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입니다. 네, 오늘 또 외롭게 혼자서 1대1 이거 거의 과외인데요? 1대1이 좋은 것 같은데 오디오가 좀 허전하네요. 아, 예. 많이 허전하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북한 현대사 12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자, 뭐 바로 퀴즈로 시작할게요. 네, 상쾌한 퀴즈. 네. OX 퀴즈니까 아주 쉽습니다. 네. 자, 북한 헌법에 사회주의가 명시된 것은 60년대다. 뭐 어떤 식으로 명시됐냐가 혹시 뭐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사회주의. 아, 그냥 사회주의. 네, 그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60년대. 네, 저는 X. 네. 일단 X로 했는데요. 네. 전쟁이 어쨌든 또 끝나고 전후 복구는 빨리 됐지만 네. 바로 60년대에 나오진 않고 네. 한 그래도 70년대 초반쯤에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또 혼자만의 추측을 해봤습니다. 60년대는 좀 너무 빠르고 70년대에 있을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맞췄군요. 네, 맞췄습니다. 네. 출발이 좋네요. 예. 오늘 잘하면 100점 만점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70년대예요. 그렇습니다. 네, 70년대인데 사실은 왜 이제 사람들이 60년대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당에서는 60년대에 이미 사회주의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당의 노선 자체가. 그래서 사회주의를 전면화했었는데 헌법에는 70년대에 반영이 돼요, 이게. 그래서 북한의 이 사회 특징 자체가 당이 이 모든 이제 국가 사회 전체를 지도하잖아요. 당이 먼저 결정하고 이게 일정 정도 이행됐을 때 그게 국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건설을 하고 있는데 국가는 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헌법에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북한이 헌법을 제정한 게 1948년인데 그 뒤로 이제 5번에 걸쳐서 개정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6차 72년에 6차 개정을 할 때부터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제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라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딱 1조에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몇 가지 이제 일단 뭐 사상,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다음에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4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지도사상이 이제 그 주체사상이고 이게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이다라고 해서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을 이끄는 정당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명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제10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 노선과 군중 노선을 관철한다라고 해서 프롤레타리아라는 건 무산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건 정부에 정권을 줄 수 있는 거는 노동자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라는 계급이 그대로 정권을 쥐는 게 아니라 정당을 통해서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계급의 정당만이 정권을 줄 수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조선 노동당이 노동 계급의 정당인 거고, 그래서 노동당만 정권을 쥐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18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다라고 해서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갈게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예요. 자, 1번 살인, 2번 마약, 3번 조국과 인민 배반, 4번 종교 신봉, 5번 노동하지 않는 것. 약간 다 너무 쟁쟁한 후보인데요. 쟁쟁한 후보. 근데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보기는 아무래도 이 조국과 인민 배반이 아닐까. 배반. 근데 사실 5번이 노동하지 않는 것도 많이 3번이랑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이 3번이 어쨌든 또 체제의 안정 이런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혹시 맞나요? 정답은 맞췄습니다. 오늘 아주 오늘 잘하면 진짜 100점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
예. 실제로 그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국 보위, 그러니까 그 국방 의무와 관련해서 조국 보위는 국민의 최대 의무이며 영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항목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살인, 마약 이런 거는 사실 헌법에 명시되는 건 아니에요. 네, 형법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특이한데 반종교 선전의 자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말자는 선전을 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둘 다 허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신앙도 자유고. 그다음에 노동하지 않는 것은 노동을 의무와 권리로 이렇게 명시는 하지만 그게 노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죄악이다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일단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이 북한의 국민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느냐. 일단 이 권리와 의무의 토대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구성된다 이런 거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7세 이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만 17세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한국 나이로 18살, 19살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자유로운 활동 조건 보장 뭐 이런 것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휴식에 대한 권리,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 예술 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 이래서 체포 영장이 있어야만 구속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권리들이고요. 의무는 뭐 이런 겁니다. 법을 잘 지켜라. 이거 당연한 의무죠. 그다음에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扬해라. 그다음에 국가 재산과 공동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라. 탐호 낭비 형상을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국주의자들과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또 개헌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이제 개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이런 개정은 어떻게 뭐 이루어지나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인 거잖아요. 근데 최고인민회의가 그 구성원 자체는 우리 국회의원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꽤 이제 많은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헌법 개정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퀴즈로. 오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퀴즈. OX 퀴즈니까 이것까지 맞추면 첫 100점인가요? 자, 북한은 원래 수도를 서울로 지정했다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평양으로 수정했다. 약간 또 이제 또 100점을 하라고 약간 주시는 문제 같은데. 제가 또 너무 쉽게 생각했나? 저는 X 같습니다. 서울로 왜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평양 아니었나요? 그럴 것 같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군사 분계선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38선코도 있고. 정답은 O입니다. 안타깝다. 너무 쉽게 생각했군요. 북한의 원래 헌법에는 서울로 돼 있어요. 참 특이하죠. 진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서울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헌법 제정했는데 수도를 평양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황당할 수 있는데 이제 북한이 원래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 이 정부 구성을 하는 투표 이제를 할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하는데 남쪽에서도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함을 가지고 올라가서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전체 한반도에서 투표를 했다. 그래서 만든 정부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있는 통일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분단된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양이라고 불렀죠. 서울이었기 때문에 수도는 서울인 거다.
이렇게 이제 명목상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 뭐 서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72년까지는 계속 서울을 수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수도라고는 정확하게 안 하고 수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수도인 개념인 거죠. 이렇게 했다가 72년도에 오니까 이게 처음에는 분단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그래서 곧 통일되면 서울을 이제 통일된 나라의 수도로 해야 되니까 계속 이걸 헌법을 안 고치고 있다가 72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1972년 7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이것도 퀴즈인가요? 아 퀴즈는 아닙니다. 상식 질문. 몇 년? 1972년 7월 4일. 72년. 네. 뭐가 있었을까요? 네, 남북 관계 아주 중요한 7.4 공동 성명이 발표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였죠. 그래서 72년에 7.4 공동 성명을 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에서 계속 서울을 우리 수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기가 우리 수도인데 지금 거기를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서울은 남한의 수도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 수도는 그냥 평양이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평양이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72년 12월 달에 헌법 개정하면서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지정한 거죠. 이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매우 좀 특이하죠. 그리고 참 특이한 건 북한에 처음에 그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 때는 깃발을 그 일종의 이제 국기라고 할 수 있죠. 태극기 썼어요. 특이하죠, 그것도. 오늘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배워가네. 네. 초창기에 태극기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북한 국기, 흔히 이제 인공기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인민공화국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막 색깔 뭐 남색, 빨간색, 뭐 별 그려져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 그 전에는 계속 태극기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 72년에 바뀐 것 중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주석을 국가의 이제 대표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수상이 있었어요. 국가 원수가 따로 있고 수상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각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주석제로 변하면서 일종의 이제 국가 주석의 권한이 이제 집중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60년대에 이 유일 사상 체계가 확립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영해서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이제 권한을 집중시키는 이런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72년에 처음으로 북한 헌법에 사회주의가 명시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오늘 뭐 소감. 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서울이 또 수도였다. 하루빨리 또 통일이 오면은 진짜 빨리 좋겠네요. 빨리 통일이 와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통일되면 수도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아마 이제 그 지역 그 남북이 바로 통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 지방 정부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과 평양이 각각 지방 정부가 되고 통일 정부의 수도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판문점? 저는 또 우리 이번 평화의 상징이었던 평창도 평창. 네, 의미를 담아서 하면 또 좋지 않을까. 네, 평창 뭐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평창 이번에 지방선거 때 평창에서 공약으로 한번 내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